콩지야 타로 봐줘. 안녕하세요, 콩지예요. 제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연말 잘 지나고 계신가요? 저는 이맘때 제일 좀 바쁜 것 같은데 자꾸 영상을 띄엄띄엄 올리게 돼서 죄송해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춥죠? 몸은 춥더라도 마음은 춥지 않은 날들이 되기를 제가 멀리서 바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인 상담 문의도 많이 주셨는데 상담도 빠른 시일 내에 좀 오픈을 해보려고 해요. 기다려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상담 오픈되면 그때 꼭 만나요. 그리고 제가 메일함을 너무 늦게 확인했는지 그동안 저한테 응원 메일 보내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여기에 댓글 달아주시고 하는 것도 엄청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도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받은 만큼 돌려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할게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행운이 따르기를 바라면서 이제 카드 선택 시작할게요. 뒷면으로 고르실 시간 먼저 드릴게요. 이미지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우리 1번 분들 봐볼게요. 먼저 1번 분들의 현재 상황 그리고 마음에 대해서 읽어보면 1번 분들은 다소 혼란스럽고 글쎄 마음이 좀 복잡한 시기를 보내고 계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우울함은 뭔가 타인과의 비교? 그러니까 혼자만의 우울함이 아니라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대상이 분명히 있다고 읽혀져요. 그러니까 나는 지지 않으려고 지금껏 계속 애써왔고 내 스스로 해낼 수 있다고 무한정 최면을 걸었는데 결국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였구나 하면서 굉장히 큰 허무함, 패배감에 맞닥뜨린 그런 속마음이 읽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우울은 내가 아무리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애초에 나는 헛된 노력을 해왔다는 자포자기 심정에 가까워 보여요. 지금 카드를 보면 전체적으로 다 이런 답답함, 고민, 자아성찰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특히 이 가운데 놓인 지팡이 카드 3개가 지금 1번 분들의 상태를 말해줘요. 지금 이 호랑이가 어떻게든 변화의 상황으로 나아가 보고자 뭔가 방법이 없을까? 달라질 수 없을까? 방향 전환을 해볼까? 애당초 내가 너무 좁은 시야에서 세상을 보았을까? 정말 여기가 길의 끝인 걸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출구를 찾아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1번 분들은 되게 자존심도 강하고 지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같아요. 누가 나를 아무리 꺾으려 한들 꺾이지 않는 건 정말 강해서가 아니라 약해 보이기 싫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오기로 도끼로 악착같이 한다. 지금까지 버틴 게 억울해서라도 더 버텨본다. 아무리 나를 밟고 꺾어봐라. 나는 다음 계절에 보란듯이 피어난다. 이런 마음가짐. 근데 어떻게 보면 꺾이고 나서 피어난다? 이게 일본 분들의 정체성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은 밟히면 밟힐수록 강해진다고 해요. 이건 좀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밟힐수록 강해지려면 일단 나를 밟는 상대를 이겨먹는 근성이 있어야 하죠. 지금 당장 이기진 못해도 언젠가 이길 거라는 그런 의지. 그리고 이런 의지가 생기려면 나를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일단 선행이 되어야 해요. 또 나를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려면 내가 나의 가치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일본 분들은 뭔가 지금 상황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정말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지언정 그게 자기 자신이 못나서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라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알면서 그러니까 나를 꺾으려고 한 사람이 나보다 잘나지 않았다는 걸 다 알면서 자꾸 본인을 자책하고 자존감이 낮아지실 수 있는데 이건 마찬가지로 일본 분들이 자기애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못나지 않았다는 걸, 난 더 멋진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걸 내 자의식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더 좋은 거를 어서 빨리 가져다 주고 싶고 하루빨리 뭐라도 사건이 생기길 바라면서 이제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 나의 뜻대로 펼쳐지지 않는 미래에 대한 갑갑함, 그리고 완벽주의 같은 것들이 그동안 일본 분들을 괴롭게 했을 수가 있어 보여요. 그럼 일본 분들한테 다가올 미래 한번 이제 뽑아보도록 할게요. 일본 분들은 지금 뜬 세 카드 전부 명예, 화려함, 사람들 사이에 속하게 됨이라는 공통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떤 연회인데 뭔가 만찬을 위해서 수라상을 준비하는 그런 궁인들의 모습이고, 두 번째, 왕이 입는 용포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무역 교류, 그러니까 어떠한 이동, 출장에 대한 카드인데요. 그러니까 보통 만찬이나 파티를 여는 건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때문에 뭔가 좋은 소식, 연락을 기다려 볼 만하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는데도 손이 많이 필요해서 사람이 모이지만 무역 교류를 할 때도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인 항구에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처럼 일본 분들은 앞으로 좀 정신없이 바빠지고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이게 될 수 있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마치 멈춰있던 수레바퀴가 다시 힘찬 운행을 시작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겨울 내내 꽁꽁 언 수도에 다시 물이 막 터져 나오는 것처럼 좀 소화하기 힘들다 싶을 정도로 한꺼번에 나를 찾는 사람들과 일이 동시에 몰려드는 모습이거든요. 또 상황이나 위치가 변한다? 이동수가 있다는 거는 하시던 일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도 있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다른 일을 더 맡게 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량은 한정돼 있지 않고 일본 분들이 얼마나 선택하고 소화할 것이냐의 문제로 보여요. 때문에 뭔가 분야를 한정해 놓거나 나는 원래 이것만 했으니까 다른 거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갖기보다 좀 낯설고 새로운 일에도 도전을 해보시는 게 커리어를 훨씬 더 입체적으로 쌓을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론 이 가운데 용포에 대한 카드를 찝어드리고 싶은데 아까 우리 그 가운데 카드가 호랑이? 그리고 지팡이 3개였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상황을 어떻게든 헤쳐보려고 애쓰고 있는 일본 분들의 모습. 근데 여기서도 이 가운데 용포 카드가 일본 분들의 정체성이거든요. 약간 이름하여 왕이 될 상이래요. 근데 왕은 딱 한 명밖에 못 되죠. 왕이 되려면 굉장히 고되고 험난한 시간을 겪어야 하기도 하고 그 주변과의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죠. 그러니까 어쩌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겠어요. 마음이 급하다고 섣불리 움직였다가 되려 누명을 쓰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쉽고 그래서 어떤 왕은
자신의 능력과 쓰임을 대체 언제쯤 펼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건 맞을까? 좌절할 거예요. 이게 일본 분들의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왕이 되는 과정이 힘들다고 해서 타고난 왕의 자질마저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앞서 자의식 얘기했듯이 일본 분들은 이걸 좀 마음에 새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아무리 증오하고 자책하는 나일지라도 이런 나와 동등하게 빗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봐볼게요. 연인 러브 카드가 떴네요. 이 카드는 사랑 중에서도 플라토닉 러브를 강조하는 카드인데요. 이 카드를 조언으로 받으시는 분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많은 걸 나누고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사람의 인생이 크게 바뀌지는 않지만 이상하게 이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는 내 가슴에 박혀서 뿌리를 내린다. 이런 기분을 타인으로 하여금 느끼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인 거죠. 또 그래서 더 섬세하고 예민한 기질을 갖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 사람은 또 왜 저럴까? 내가 이상한 걸까? 세상이 싫어지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영혼이 필요 이상으로 맑으신 분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때문에 지금 카드에서는 내가 나의 맑은 영혼으로 타인을 이롭게 해주고 또 그런 것에 어떤 보상 심리라든지 억울함을 갖지 않을 수 있을 때 일본 분들이 밖으로 전파했던 사랑이 한 움큼 쌓이고 쌓여서 한꺼번에 일본 분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그럼 일본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제 리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이번 분들 봐볼게요. 먼저 이번 분들의 현재 상황, 그리고 마음에 대해서 읽어보면 이번 분들은 원래도 좀 바쁘신 분들 같아요. 이 바쁘다는 말은 꼭 육체적인 활동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사회라는 공동체에서 이번 분들의 쓰임과 역할이 큰 편이다. 존재 자체로 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읽혀지는데요. 그래서 이번 분들 스스로는 에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셔도 주변에서 보기에는 왠지 이번 쟤 좀 운이 좋아 보여. 쟤는 노력에 비해서 늘 많은 걸 얻어가는 것 같아. 이렇게 속 모르는 소리를 해댈 수가 있어요. 때문에 이번 분들은 뭔가 일을 하거나 인간관계를 맺거나 혹은 진로에 관한 부분마저도 왜 이렇게 나랑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없지? 왜 이렇게 다 수준이 낮아 보이지? 하면서 급의 차이를 느끼고 외려 본인이 겉돌게 되셨을 수가 있는데요. 또 이러한 애로사항으로 인해서 뭔가 협동, 의기투합이 중요한 공동체적인 업무보다는 개인의 역할이 더 중요한 이번 분들 혼자서도 해내실 수 있는 일들을 주로 하며 지내셨을 수가 있어 보여요. 프리랜서를 하신다든지 회사 일을 하시더라도 본인의 개인적인 성과와 평판이 더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게 어울리는 분인 거예요. 그도 그럴 게 지금 첫 번째로 뜬 황제 카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뜬 완즈 4번 카드 의미를 종합해 볼 때 굳이 막 집 밖을 나서지 않더라도 안정감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무수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읽히거든요. 누군가의 밑에서 명령을 받는 것보다는 누군가에게 명령을 내리는 게 훨씬 잘 어울리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 이번 분들 이런 부분이 좀 답답하게 느껴지셨을 수 있어요. 나는 왜 남들과 다르지? 나는 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없지? 내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건가? 그래서 오히려 본인의 개성과 빛을 죽이면서까지 사회에 섞여보려는 노력을 많이 하셨을 수가 있는데요. 또 뭐랄까, 항상 자기와의 싸움? 나의 라이벌이 타인이 아니라 늘 나인 기분? 나는 나 하나를 감당하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이런 무거운 마음에 버티면서 지내오시진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가운데 카드를 보면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앞에서 무언가를 설명하는 모습? 이게 이번 분들의 정체성을 의미하는데요. 이 무언가는 주로 자신의 작품이나 성과물 등이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항상 늘 사람들에게 나를 선보이고 평가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결핍들을 우리 이번 분들이 느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내 약점과 허점만 노리는 것 같고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과정이 너무나 힘이 들고 다른 사람한테는 상대평가로 후하게 점수를 준다면 나한테는 번번이 절대평가만 매겨지는 기분 때문에 힘이 들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번 분들에게 다가올 미래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누구한테 검사를 받고 검열을 당하고 서로 간의 감정이 긴장감 있게 엇갈리는 상황에 대한 카드들이 떴는데요. 이번 분들은 중요한 게 이번 분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정체성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자기 색이 강하시고 그 색은 누가 옆에서 맘을 먹고 막 흐트려 놓으려고 해도 흐트려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한 사람들에게 나를 선보이고 평가받고 하는 일,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시선들과 스트레스, 이런 것은 이번 분들과 뗄래야 떼기 힘든 것이기도 하대요. 다만 앞으로는 지금껏 해왔던 것들보다 조금 더 스케일이 큰 업무, 계획 등을 수행하게 되실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원래 하시던 일의 정체성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는데 그 장르가 조금 변형이 된다든지 추가가 된다든지 하면서 되게 큰 물로 나아가시게 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물에서만 놀았다면 이제는 크게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 놀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물살이 세지는 만큼 다치게 될 위험도 커지겠죠? 첫 번째, 이제 윗사람에게 혼이 나고 있는 궁녀. 두 번째, 관리에게 물건을 검사받고 있는 상인. 세 번째, 뭔가 꿍꿍이를 숨긴 간신배. 전부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감정적 스트레스,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들을 보여주거든요. 다시 말해 이번 분들은 앞으로 이번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큰 성과를 이루시게 된대요. 계약이라든지 어떠한 프로젝트를 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추앙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많은 운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다만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드는 곳들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다. 특히 뭔가 중요한 일을 진행하고 있을 때에는 더더욱 그 일에 관한 거를 주변에 얘기하지 말고 가까운 사람이어도 다 믿지는 않으면서 그러니까 타인에게 이번 분들의 약점을 최대한 감추시는 게 좋아 보여요. 지금 그림이 뭔가 다 트집을 잡는 것들인데 뭐라도 하나 잘못 걸리게 하려고 혈안이 된 그런 사람들, 즉 이번 분들의 경쟁자들, 겉으로만 웃고 있는 가면을 쓰고 있는지 모를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 카드가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이번 분들의 정체성과 연결이 되는데요. 이제 뭐 아니면 도라는 의미가 담긴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처럼 결국은 보기에 따라 달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동화 미운오리 새끼에서 우리가 다수라는 이유로 유일한 백조가 미운오리 취급을 받았다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번 분들에게는 다른 말들보다는 앞으로 가지게 되실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주변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놓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평판 관리 면에서 좀 더 유연한 대처가 필요할 것 같다. 이 말을 해드리고 싶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봐볼게요. 모험 카드가 떴는데요. 지식과 깨달음을 강조하는 카드예요. 이 지식이라는 건 이번 분들이 가진 예술적 감수성,
그리고 마음의 양식 이렇게 두 가지를 뜻하는데요. 2번 분들은 아까 말한 라이벌, 그러니까 자기와의 싸움이 계속될수록 자기가 커지는 느낌을 받게 되세요. 하지만 그에 대한 두려움도 계속 커지게 되거든요. 내가 과연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근데 이 카드가 가진 가장 큰 의미가 불안정함을 뚫고 나아가라, 위험을 감수해라 인 만큼 이번 분들은 논란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망하길 바라는 사람들 앞에서 굳이 잘 되는 모습까지는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데 아무리 그래봤자 나한테는 아무 영향이 없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 정도는 보여줘야 한대요. 언제나 강인함을 잃지 말라고 카드가 강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좀 재주를 부려보는 게 좋겠다. 내가 눈치를 보지 않을수록 나를 눈치 보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그럼 이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제 리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3번 분들 봐볼게요. 먼저 3번 분들의 현재 상황, 그리고 마음에 대해서 읽어보면 3번 분들 뭔가 결심하고 있으신 일이라든지 선택, 판단에 관한 고민을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냉정하고 현명하게 마음을 가다듬는 시기이다. 스스로 중심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려 한다. 이런 메시지가 읽혀져요. 뭐랄까 상황이 좀 복잡하게 꼬여 있는데 여기서 3번 분들을 도와줄 수 없다?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딱히 없다는 걸 스스로 아시고 그래서 오직 본인만을 믿고 이 난관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 기세가 느껴지는데요. 포괄적인 단어로 말을 하자면 정리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정리하는 시기이다. 근데 이 정리는 사람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하던 일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공부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이나 장소에 대한 것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3번 분들이 굉장히 독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제는 조금 더 나의 이익을 챙기며 다른 사람에게 손해보지 않고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애쓰겠다. 이제 마음을 먹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칼에 대한 카드, 그리고 세 번째 달 카드, 의미를 종합해보면 어떤 스트레스,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본인 나름으로 다스리면서 최대한의 평정을 유지하고자 애쓰는 그런 3번 분들의 모습이 그려지거든요. 어두운 밤에 달이 떠 있어요. 굉장히 근심과 혼란이 많은 속 시끄러운 상황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든 손에 칼을 쥐고 이 상황을 이겨내야만 해요. 끊어내야 해요. 이게 3번 분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마지막 달 카드는 구설수를 의미하기도 해서 3번 분들 그동안 주변에서 감나라 배나라 3번 분들을 잡고 흔들려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다. 많이 힘드셨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또 그러한 상황에서 나를 해명하거나 설명하는 것조차 지쳐서 그냥 빨리 이 시간이 좀 지나가기를 침묵하고 견디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으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가운데 카드를 보면 이게 마법사의 모습인데요. 이게 3번 분들의 정체성이에요. 그 마법사는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모두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다재다능하고 그 다른 사람은 어려워하는 일들도 아주 손쉽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3번 분들은 뭐든 빨리 배울 수가 있고 특히 예술적인 감각이 되게 뛰어나신 분들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고 금방 팬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춤을 춘다고 해도 춤을 추나 보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춤을 저렇게 추지? 저런 사람이 춤을 추는 건가 보다. 이렇게 어떤 경이로움, 감탄을 자아내는 종류의 사람이 3번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는 어쩔 수 없이 좀 눈엣 가시로 여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3번 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외롭고 나는 누구한테 내 고민을 터놔야 되나? 알 수가 없고 이제 제가 3번 분들한테 다가올 미래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아, 3번 분들은 안정감이라고 해야 될까? 내가 몸담고 소속될 수 있는 새 울타리가 생기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울타리가 그냥 울타리가 아니라 아주 견고하고 힘이 있는 그래서 3번 분들이 보호받게 되시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3번 분들은 참 지켜주는 사람 없었겠다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좀 외로운 삶을 사신 분들 같다?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행운을 보면 지금 이 첫 번째 카드에서 궁녀와 내시가 밤에 궁 순찰을 돌고 있는 모습처럼 3번 분들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힘써줄 사람들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꼭 물리적으로 나와 연결되는 사람이라고만 한정 짓기보다는 지금 3번 분들의 상황에서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게 필요한 게 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활동해야 하는 분이라면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나의 팬을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3번 분들이 늘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조금 더 양보하는 삶을 사셨다면 앞으로는 3번 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조금 더 양보해줄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직지, 활자에 대한 카드인 걸로 봐서 3번 분들은 앞으로 나의 생각 하나, 글 한 줄조차 주목받는 위치에 오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나 언론 분야로 좀 이름이 크게 뻗어나가실 수 있거든요.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고 이야기하고 이런 거를 피하기보다 좀 기회 삼으시는 게 좋다고 해요. 최대한 사람들에게 나를 피하라는 게 좋다는 건데 지금은 어쩐지 3번 분들이 가진 재주에 비해서 3번 분들이 외부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3번 분들이 이만큼 많이 뛰어나신 분들이라는 거를 외부에서 모르고 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스스로를 노출해 보려는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나온 카드들도 전부 전체적으로 조합해 봤을 때 3번 분들이 명예욕이 크셔서 미디어에서 얼굴을 비추게 될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서 강연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멘토가 되어주시는 모습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인기가 많고 많은 이의 롤모델로 여겨지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작은 행동 하나도 의미 부여가 되고 환호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껏 3번 분들이 살아온 삶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그 사람들의 인생을 변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많은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는 분들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 가운데 카드가 경이로 카드인데 이 경이로가 3번 분들의 정체성이거든요. 여기는 되게 좋은 기운이 많이 쌓여있는 핫플레이스예요. 왜 고시 준비하고 이런 것도 좋은 방에서 하면 붙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3번 분들은 이미 본인 자체가 그런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방인 거예요. 때문에 3번 분들을 거쳐가는 사람들이 많은 복운을 받아요. 3번 분들 스스로는 운이 없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운이 너무 많아서 이 사람 저 사람 나눠주느라고 3번 분들이 본인의 길을 모으지 못했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봐볼게요. 가능성에 대한 카드가 떴는데요. 본인을 좀 더 과대평가하는 게 좋다는 소리예요. 3번 분들은 자기 검열이 심하고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한 자세로 살아오셨을 수가 있는데요. 잘하고 잘난 것보다는 못하고
못난 것에만 집중하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렸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카드에서는 너의 잠재력을 제한하지 마라. 만약 성과를 냈다면 그 다음엔 더 큰 성과를 욕심내라. 그러니까 너는 그래도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확신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3번 분들은 따지고 보면 스펀지 같은 분들이에요. 무엇이든 흡수하고 무한정으로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비유를 하면 창작을 할 때 하면 할수록 소재 고가를 느낀다고 하잖아요. 근데 3번 분들은 반대로 하면 할수록 새로운 소재들이 계속 생각나는 분들인 거예요. 때문에 멈추지 말고 한계를 두지 말고 좀 욕심을 끝없이 내봐라. 우리 3번 분들이 가지려고 하는 것들은 결국 3번 분들의 손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그럼 3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제 리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4번 분들 봐볼게요. 먼저 4번 분들의 현재 상황, 그리고 마음에 대해서 읽어보면 4번 분들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감정들, 상처들, 그리고 떠나보내려고 해도 자꾸 떠오르는 기억들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는 않으신가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첫 번째 심장에 칼이 꽂혀있는 카드처럼 아직까지 4번 분들을 올가매고 있는 상처가 있는 것 같다. 그것으로 인해 부정적인 생각도 드실 것 같다. 읽혀져요. 특히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감내해야 하지? 억울함에 대한 그니까 뭐 나만 잘못한 거 아닌데 왜 나만 죄인 되어야 하지? 라든지 왜 하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여야 하지? 내가 이 일을 겪음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게 과연 뭐지?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자아 성찰의 시간이 4번 분들에게 두 번째 상처를 남기고 있지는 않나 싶은데요. 이거를 누구한테 털어 말하기도 좀 그렇고 말한다고 한들 나를 이해해 줄지도 모르겠고 혼자 안고 가시려는 심리도 느껴져요. 지금 상처와 힘에 대한 카드가 첫 번째와 마지막으로 대조되고 있는데 4번 분들은 내가 다시 잘해봐야지, 일어나야지, 의지를 가지려고 하다가도 다시 금세 무력감이 몰려오고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차라리 잘 된 거야 하고 생각을 하다가도 내가 뭘 위해서 도대체 다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지? 하면서 허무주의로 귀결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게 된 계기가 분명히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4번 분들은 4번 분들 스스로 생각하는 본인의 디폴트 값이 있으시고 작은 오차에도 민감한 성격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 모습에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시는 거죠. 나 이것보다 더 멋있는 사람인데 지금 왜 이러고 있지?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하면서 내 스스로를 미워하게 되고 그런데 지금 카드에서 말해주는 바가 4번 분들은 겉모습은 단단해 보일지라도 그 속은 굉장히 섬세하고 여린 감수성을 지니고 계시고 잘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차가워 보이지만 4번 분들을 실제로 겪어보면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계산적이거나 도구적으로 대하지 않고 인간 대 인간으로 정있게 대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누군가 나한테 해를 끼치고 뭘 잘못했을 때에도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을까? 내 어디가 과연 저 사람한테 그렇게 미워 보였을까? 4번 분들 본인한테서 잘못의 이유를 찾으시려고 하거든요. 다시 말해 4번 분들은 상대를 이해해 보려고 너무 많이 노력하시는 분들이래요. 이해되지 않는 거를 억지로 이해해 보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역으로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나만 남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4번 분들은 너무 마음이 여리고 착하다. 그래서 제가 4번 분들에게 다가올 미래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폭풍 전야라는 키워드가 가장 먼저 읽히는데요. 폭풍 전야는 뭔가 일이 크게 벌어지기 전에, 폭풍이 다가오기 전에 잠잠한 기간을 말하잖아요. 다시 말해 뭔가 4번 분들은 좀 행운이 눈앞에 드러나는 성과로 사소하게 차근차근 쌓여간다기보다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딘가에 쌓여있다가 한꺼번에 눈 뭉텅이처럼 나한테 몰려오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지금 카드를 봐보면 첫 번째 암행어사, 그러니까 암행어사는 은밀하게 묵묵히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두 번째 공주. 이 공주는 그냥 공주가 아니라 성장하고 있는 공주예요. 그러니까 장차 어떤 인물로 자라날지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 이게 4번 분들 정체성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도자기 장인이에요. 그러니까 도자기를 빚는 데에도 피땀 눈물이 필요하죠. 한순간에 되는 일은 아니지만 그 결과물 자체는 크게 돌아오잖아요. 이처럼 4번 분들이 받으실 미래는 수직 상승, 고공행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일이 가다가 꺾이고 잘 되다 멈추고 이런 식으로 평균적인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한동안 평행선을 유지하고 좀 하락세인 것도 같던 선이 어느 일정 순간에 갑자기 상한선을 찍고 끊임없이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4번 분들이 그동안 쌓아오신 것, 그리고 앞으로도 쌓아가실 그 준비 기간이 4번 분들이 한꺼번에 받게 되실 선물의 크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뜬 카드들에서도 꾸준함, 기본에 충실이라는 키워드도 함께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임계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물은 100도씨에서만 끓는데 사람들은 98도, 99도에서도 포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쯤이면 다 온 것 같은데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만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거의 90도 온도에 있기도 하다. 그러니까 우리 4번 분들에게도 이 말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물이 한번 끓는 순간 물이 끓지 않았던 오랜 시간들은 전부 한꺼번에 보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비유를 하면 그동안 무명이 길었던 배우가 한번 빛을 보고 나서 1년의 작품을 몇 개씩 하고 일약 스타덤에 오르면서 평생 벌 돈을 몇 년 만에 다 벌어버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동안 커리어를 내 욕심만큼 못 쌓았어. 나는 나이에 비해 좀 뒤처지는 게 불안해 하시는 분이라도 그게 완전히 반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주원 카드 봐볼게요. 투사 카드를 뽑으셨는데요. 투사는 내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냐에 따라 상대의 모습이 달리 보인다는 것을 알려줘요. 내가 누군가 미워하는 것도 내가 싫어하는 나의 모습이 그 사람에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내 모습이 그 사람한테 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카드는 기준을 외부에 두지 말고 내부에 두어라. 결국 진정한 답은 나의 내면에 존재하니까 나의 내면 속 진짜 욕망을 찾아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에 집중해라 말을 해주고 있어요. 벽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 문이었을 수 있다라는 말처럼 4번 분들이 미처 보지 못했던 문이 존재할 수 있다. 한 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다른 면이라는 것도 있다. 그것을 찾고 열고 나가는 일이 우리 4번 분들에게 주어진 임무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그럼 4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제 리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